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준금리가 또 1.25%로 또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도 시중에 유동자금 부동산을 쏠릴 확률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주택 규제가 많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내년 후반까지 토지 보상금이 50조 원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격 인하, 그래서 1.25% 했는데 그 이유는 경기 부양의 목표로 이제 정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추세가 조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세계 경기의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또 투자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지금 한국 내수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있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2008년보다 더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국내 경제는 또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출 주도하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고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률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년 초에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그런 약간 좀 우울한 소식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 마치 일본처럼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서 저희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고 돈을 은행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돈에 현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해서 돈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또 주식이나 펀드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안정적인 안정성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토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오늘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춘천 레고랜드에 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주목해야 할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세계에 지금 9개, 춘천까지 포함한 9개고, 이제 춘천 빼면 8개가 있는데요. 춘천은 2018년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교훈인데요. 레고랜드, 레고라는 장난감은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인데, 색상도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이쁩니다. 레고는 덴마크 회사 그런 장난감이고요. 레고랜드는 영국 멀린사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9월 달에 멀린사의 그런 대표가 한국에 찾아와서 레고랜드를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마친 상태이죠. 그래서 이미 착공이 진행이 되어 있고 2021년 7월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는 영국 멀린사의 브랜드로 레고사로부터 덴마크 제품이죠. 블록 라이센스를 허가를 받아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사진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레고랜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레고랜드가 있는 나라는 덴마크, 미국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영국, 독일,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만 드렸어도 굉장히 GDP가 높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8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뉴욕, 중국 상하이, 샹해, 그 다음에 베이징의 3곳에서 이제 건설 중이고 저희 춘천 레고랜드도 이제 9월 초에 착공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춘천 중도에 이제 레고랜드가 들어가는데요. 개장도 2021년으로 굉장히 빠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도에 하중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여건을 가진 그런 입지를 가진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조호바우라는 곳인데 이곳에 위치한 레고랜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조호바루는 솔직히 말하면 2012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레고랜드가 개장할 당시 진짜 볼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년이 흐른 지금은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즐비한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섬에 위치한
그 하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레고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익셉셔널하게 예외적으로 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또 크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조호바루에서 롤모델을 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조호바루에 레고랜드가 들어서면서 그냥 별 볼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신도시까지 형성이 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디즈니랜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고랜드 말레이시아 리조트에서 레고랜드가 이제 들어서면서 많은 이곳에 이제 그 관광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외지인 투어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쪽의 지역 경제가 엄청 발전됨에 따라서 외화 수입도 엄청나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발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레고랜드를 이제 춘천시에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조호바루의 레고랜드가 생긴 이유는 이후 인구가 30에서 40%가 증가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구는 정말 힘을 뜻하는 거거든요. 30-40%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처럼 개발되면서 도시가 이제 팽창되고 있어서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의 그런 입장 계획은 어떻게 냐면 말레이시아 이제 자체 국민이 40%,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그 다음에 기타 국가 10%.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이 상상외로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를 많이 살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제조업이나 내수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마이스, 관광산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쪽인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가 있는 곳에 이제 컨벤션 중심의 이제 라마다 호텔이 조호바루에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춘천 레고랜드에도 이제 컨벤션이 들어가고 각종 테마파크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ธี파크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전에 춘천에 우리가 막국수나 닭갈비를 그러니까 하루 코스 정도 근데 와서 뭐 닭갈비 먹고 호수 보고 그 밖에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류의 영향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 왔지만 그들이 여기서 돈을 쓸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나 여러 가지 그 놀이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부족을 했죠. 근데 이제 레고랜드가 이제 개발이 되면 2박 3박 코스로 여행하는 체류형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기에 경제발전위원회 등 지역사회 또 고용 창출의 상생 방법을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안정적인 청년 직업 보장 시스템을 구축 필요한 인력을 구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중도에 레고랜드가 건설이 된다면 중도 레고랜드가 건설이 되면 제일 먼저 인력 수급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책임자가 강조를 했고요.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 또 레고랜드가 떠오를 정도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레고랜드가 이제 입지를 확고히 했고요.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가 성공적으로 개장된 춘천의 랜드마크로 됐을 때 신성장 동력의 한쪽을 담당하시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춘천에서는 랜드마크로서 이제 레고랜드가 개장이 되면 관광객 유입 인구가 500만이 이제 추가로 더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19년 이 시점에서 춘천의 연간 관광객은 1200만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떠올리시는데 제주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는데 기존의 1200만에다가 레고랜드를 통해서 500만이 유입이 된다면 1700만에서 더 나와서 20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광 유동 인구가 찾는 곳이 바로 춘천이 된다라는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곳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또 레고랜드 말고 춘천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후 거의 이제 보물섬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도 또 1.25%로 인하된 이런 시점에서
투자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돈을 날린다는 표현은 좀 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투자하는 곳이, 게다가 지금 이제 토지보상금도 내년에 50조까지 풀리는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토지 쪽이 호황인데요. 그래서 토지 쪽으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효과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 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토지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보유세도 이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보유세나 이런 거지 세제적인 면에서도 절세 측면에서도 토지 투자하는 것이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오늘자 10월 17일 헤럴드에서 제가 추천을 했고요. 춘천시가 발표한 2030 도시 기본 계획으로 캠프 페이지 부지가 이쪽 이제 미국 그런 항공 기지 군대였었죠. 이것을 시민복합공원으로 이제 조성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레고랜드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복합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 2021년 7월에 개장이 됩니다. 이런 춘천 레고랜드가 조성이 되고, 또 하나 교통호재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2경춘국도 남양주에서 춘천 건설도 추진인데, 이것이 이제 예타가 면제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죠. 춘천시 각종 개발 호재가 따르면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춘천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관광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규제가 없는 지역이도 관광진흥 조례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전매 제한이 자유롭고 이것도 상당히 매력 있죠. 대출 조건 등도 규제가 완화된 곳이 바로 춘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에는 이제 투자를 하거나 내가 뭐 시세차익을 본다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 건물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세컨하우스로 활용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외지인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50% 넘는 그런 투자자들이 외지인이란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18년 연간 춘천 지역 토지 거래는 전체 48.5%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이 집계는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만큼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타 시군 거주자가 또 절반 2.8%로 해서 도합 정리를 하자면 거래량 절반가량 이상을 이제 외지인이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천의 대표적인 개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근화동 일대 미군 캠프 페이지 이쪽에 공군 시설이 있었던 곳인데, 이것을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테마파크죠.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드디어 멀린사에서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2021년 7월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공원과 호텔, 워터파크, 씨라이프 등 체류형 복합 리조트라는 것은 머물면서 2박 3일, 3박 4일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굉장히 많은데요. 도는 도로를 따라서 흐른다라는 부동산 격언도 있는데, 서울과 춘천 고속도로 이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고속열차 ITX가 또 개통이 되어 있고요. 제2경춘국도는 이제 건설도 이제 추진 중인데, 이걸로 인해서 또 전철도 있고 교통효과는 더욱 좋아질 전망. 제가 여기에는 얘기 안 했지만 KTX 동서고속화 철도도 이제 조기 착수가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서 2026년에 준공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2경춘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예타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빠른 내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안의 설계비 확보로 사업은 이제 속도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천 레고랜드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기준금리가 또 많이 떨어진 점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풍선 효과로서 규제가 적은 토지 쪽에 게다가 토지 보상금도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토지 쪽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도로가 교통망이 발달돼 개발 호재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관광 프리미엄이라는 굉장히 특수성이 춘천에 있거든요. 관광 프리미엄, 게다가 호수에 있는 그런 수변 조망권, 또 신도시 개발, 우두택지 지구의 이제 신도시 개발, 그래서 도청도 우두동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보물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춘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소식 갖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